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요즘 몸 여기저기를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치료를 받으면서 인생을 생각합니다. 참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자부를 했는데, 그동안 제가 했던 공부가 다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쓰는 정의로는 이 붓방울을 짠 뒤에 아직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귀천을 쓴 천상병 시인은 스스로의 삶을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인사동 술집에서 이 선생님을 마주칠 때마다 1,000원만 하면서 내밀던 손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자리에 자주 함께 있던 이 선배 동료 시인들 중엔 벌써 떠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진규 선생, 그분도 가시고 박남철, 김종철 시인도 떠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의 시대도 간 것 같습니다. 인사동에서 시가 가고, 그리고 그림이 가면 무엇이 남을까요? 여의도에서는 정치가 가고 없습니다. 여야 간에 그 흔한 중진 모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화는 사라지고 질시만 남아 있습니다. 하긴 야당의 대표가 기소당하고 또 앞으로도 기소당할 사건이 대추나무에 연 걸려있듯 주렁주렁 걸려있으니 어찌 대화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야 간에는 그렇다 쳐도 이 집권 여당의 젊은 전 대표는 어쩌자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주렁주렁 넣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걸까요? 정치 정말 왜소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끊는 일이 된다는 걸 왜 모르는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비단 그뿐 아니라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게 다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때문이 아닐까요? 본인의 능력을 넘는 감투를 쓰는 게 그런 일입니다. 분수를 넘는 감투, 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사람을 오만하게 하고 엉뚱한 길을 걷게 합니다. 결국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정치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을 내다보는 해안이 없으니 소명의식과 열정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사실 하루하루가 이 공포스러운 나날일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최근 여의도 정치판을 흔드는 두 사람, 이재명과 이준석에 대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이라도 우리 다 같이 정직하자는 것입니다. 정직하라는 말입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중학교 영어책에 나오는 거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 개발사업 담당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으로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요? 이재명은 김문기를 두고 2018년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에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제가 이합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둘은 그 출장에서 골프도 함께 쳤습니다. 그 뒤에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김문기에게 포상도 했습니다.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를 한 검찰 공소장에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로부터 4차례나 대면 보고를 받은 것을 포함한 7차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도 적시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고의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억지 기소라며 반발합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자고 하는 거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끝까지 김문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고 김문기 성남 도계공 개발 1차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성남 도계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로서는 대장동과 이재명을 잇는 핵심 증인이 사라진 것이죠. 말하자면 이재명의 배임 의혹을 입증할 연결고리가 끊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이 지난 대선을 앞둔 시점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라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기소를 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게이트의 배임 의혹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성남이 뜰이라는 SPC를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꾼들에게 조단위의 돈을 남겨준 특혜 의혹이 성남 도계공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이재명의 성남시까지 연결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를 잘 아는 이재명은 그동안 김문기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관계를 부인해 왔습니다. 결국 이번에 기소된 것이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에 대해 성남시장 때는 하위 직원으로 몰랐다고 한 거짓말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이번 사건은 과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다른 선거법 피고인들과는 달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동 게이트의 배임 혐의와 연결된 포인트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자면 형량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자, 또 하나의 거짓말 논란은 이준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성상납 의혹입니다. 먼저 지난 일요일 경찰이 이준석을 소환 조사한 결과부터 말씀드리죠. 어제 서울경찰청이 발표했죠.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의 이른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요 사이 경찰이 이 판단을 다 하니까, 검사가 옛날에 했던 판단을 지금은 경찰이 다 하니까 불송치 결정하면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이준석에 대한 고발 사건 중에 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 수재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경찰은 다만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준석이 지난 2013년 7월에서 8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아이카이스트 이 김승진 대표로부터 성상납과 그리고 그 두 차례 성상납과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그리고 250만 원 상당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죠.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는 이준석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준석이 2013년 김승진으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이준석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이준석이 김승진으로부터 2015년 2월 이 접대와 같은 해 9월 추석 선물을 각각 받았다. 그래서 과거 2013년부터 쭉 받은 걸 보면 포괄일죄다. 다 같이 한 범죄를 구성한다. 이 알선수재 포괄일죄다. 그래서 아직 공소시효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접대와 선물을 받은 증거, 그러니까 2015년에 접대를 받고 선물을 받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이준석의 신부 김칠근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인멸 혐의 의혹과 그리고 김승진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건이 시발점이죠. 이 성상납 사건, 2013년에 있었다는 성상납 사건에 대해서 이준석은 왜 입을 닫고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이준석이 성상납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방법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이준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가세연의 폭로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했지만 아직 성상납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이준석도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 이게 이준석의 말인데요. 그의 말대로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주변에 우호 세력도 이제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현역 의원으로는 포항의 김병욱과 그리고 부산의 하태경 그리고 서울 송파의 김웅정도입니다. 그 외에 그를 따르는 이 젊은 정치인들, 정확히는 정치 지망생들이죠. 이 천하람,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인규 부대변인을 했습니까? 이 신인규 같은 젊은 정치 지망생들이 그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준석은 지난 10월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순방하시는 사이에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라면서 제명은 진짜 정치파동을 넘어 제가 역사책에 이름 나올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제명하면 역사책에 이준석 제명파동 이래서 기록이 될 거다. 이런 예언입니다. 하긴 집권여당의 대표를 지낸 자를 제명 처리하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묘하게도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일요일 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기습 소집으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추가 징계는 탈당 권고와 제명 외에는 없습니다. 이준석으로서는 파국을 맞이한 셈입니다. 물론 이준석은 끝없는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윤리위를 대상으로 또 가처분을 하겠다는 거죠. 심지어 이준석 측 소송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979년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미 뉴욕타임스지와 한 인터뷰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부마 사태, 11.6 사태가 발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놀라운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준석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마저 사라집니다. 어떻게 자신을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국회에서 제명된 김영삼 대통령에 비유합니까? 그때 YS가 국회 앞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달거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리고 그 말이 결국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앞당겼습니다. 어떻게 이준석이 그런 YS와 스스로를 비교합니까?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성상납을 받았고 이를 은폐하려고 신복을 대전까지 내려보내 체력각서로 회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일을 어찌 YS의 민주화 투쟁에 비유한다는 것입니까? 이준석은 페이스북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겨냥해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바친다고 쓰기도 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엔 인권선언 19조는 표현의 자유를 선언한 조항입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을 했죠. 어쨌든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왜 이준석은 자신이 아이카이스터 이 김승진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말이 없나? 받았다 안 받았다. 왜 말이 없나? 성상납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그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부딪히면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먼저 다툽니다. 특히 그것이 파렴치한 성상납 같은 행위일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아직 이 문제를 다투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그는 단 한마디 부인도 해명도 변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까요? 아니면 국민을 대중을 우습게 보는 걸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정진석이 이준석 징계를 놓고 당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19일 언론에 포착되면서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자 메시지는 마치
이준석이 말한 제명 시나리오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권력자가 이준석의 제명을 결정했고 절차에 따라 그게 집행될 뿐이라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1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사진기자가 촬영한 정진석의 휴대폰에는 정진석의 유상범에게 중징계 중에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유상범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라고 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이상합니다. 성상납 부분은 다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포괄일죄로 하지 않는 한 알선수재로도 기소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어떻든 이런 문자 메시지가 노출되었으니 일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이준석은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상의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정진석은 자신이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 주고받은 문자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휴대폰에 뜬 제 문자는 지난달 8월 13일에 제가 유상범에게 보낸 문자라며 그때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평의원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8월 13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준석이 양도구역 등 발언을 한 날입니다. 정진석은 그 기자회견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윤리위원인 유상범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이준석은 어떻게든 비대위와 윤리위를 엮고 싶은 모양이지만 저는 윤리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런 말을 국민이 믿어야죠. 어떻든 이런 정진석의 해명에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상범은 이날 이준석 제명 문자가 보도된 뒤에 정확히 5시간 만에 윤리위원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그 사퇴를 받았습니다. 유상범이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저희 이번 불찰로 인해 당윤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정성, 객관성은 이미 때가 너무 많이 묻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을 20일 그리고 어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발인 중에 첫 장관급 조사로 이른바 윗선 수사가 본격화한 것입니다. 함께 고발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이 임박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그 당사자에게는, 아니 가족에게도 지구보다도 큽니다. 검찰 수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기였습니다.